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치 참여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 정치 참여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에 참여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직접적, 간접적 모두를 포함해서 정치 참여하는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대부분 국가는 당연히 대의민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의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 물어보면 땅이 넓고 인구가 많아지면서 모든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책 결정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대의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 참여의 의의는 첫 번째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한다. 다시 말하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주권자들이 이 정도만 해라고 위임한 권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행사했을 때, 남용을 했을 때 이것을 방지할 수 있다. 참여를 통해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시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특정 집단이 정부의 정책을 좌우하고 소수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정책을 결정한다. 왜? 즉 시민이 정치 참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아무래도 부정부패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특정 세력과 야합에서 짬짬이를 통해 권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물론 합법이라고 하는 가면을 썼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불법적인 요소가 많은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들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시민의 정치 참여는 정부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대통령이나 광주광역시장이 어떤 정책을 펼 때 그 정책에 대해서 지지한다, 반대한다. 물론 말로 지지한다, 반대할 수 있겠지만 정치 참여, 즉 가장 대표적인 선거를 통해서 지지했을 때는 그 시장이나 그 관련된 정당을 뽑아주면 되는 것이고, 나는 반대한다 그러면 뽑지 않으면 됩니다. 세 번째,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국민 주권과 국민 자치의 원리가 실현된다. 즉 시민이 공공문제의 해결에 능동적인 조치로 참여할 때 국민에 의한 정치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실현되고 주권자로서의 시민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정치 참여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현대사회에서 시민은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것이 선거를 통한 참여입니다. 즉 선거를 통한 참여는 기존 대표자에 대한 활동을 평가한다. 잘하면 연임시켜주고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일 잘하지 못하면 너 이제 그만해, 다른 사람 보고 너가 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대표자의 정책 방향성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예를 들어서 전임자가 북쪽의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설정했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그에 대해서 반대하면 새로 뽑힌 사람은 북쪽 방향으로 정책을 취하면 안 되겠구나,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취해야겠구나, 북쪽으로 하면 나도 다음 선거에서 잘리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방향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현대사회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 등의 활동을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말로 보장한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시민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만든 정당에 가입한다. 정당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그 정치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뭉치지 서로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절대 뭉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요구와 이해관계가 다양해지면서 시민은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익 집단을 만듭니다. 정당하고는 정반대죠. 정당은 각계각층의 공적인 이익을 수용해야 하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지만, 이익 집단은 오로지 자기네 집단의 특수한 이익, 사적인 이익만 추구하면 됩니다. 다른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두 개 구별됐고요. 특정 개인이나 집단 이익이 아니라 사회의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했습니다. 이것은 시민단체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돈 되는 게 아닙니다. 뭐 환경, 노동, 인권, 여성 이런 것들은 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자발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수동적으로는 절대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성을 담보로 하고 가입과 탈퇴가 정말 자유롭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익 집단은 특수한 이익을 추구함에 있어서 시민단체와의 차이도, 시민단체는 특수이익이 아니라 보편적 이익, 공적인 이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시민은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나 비판을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의 언론을 통해 지시할 수 있다. 요즘에 SNS 통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가 있죠. 또 이외에도 진정이나 청원이 있는데, 진정과 청원은 국가기관에 대해서 뭐뭐 해주세요 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청회, 청원, 옴부즈맨 제도, 주민감사 청구제도 등 다양한 정치 참여 방법이 있다. 옴부즈맨, 시민의 권리 구제와 행정부 견제를 위한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직한 정치 참여 태도, 교과서적인 내용이 많이 있겠죠? 자신들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공익도 추구해라. 네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모두가 다 더불어 잘 살게 하자. 공동체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두 번째, 합법적으로 해라. 불법적으로 으쌰으쌰 데모하면서 깨판 치지 말고 법에서 보장하는 테두리 안에서 활동해라. 세 번째, 다양성을 존중해라.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남의 생각도 옳을 수가 있다. 나와 너의 차이점을 비난하지 말고 비판적으로 가자. 됐죠? 그래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